러시아에서 컵라면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라면이 아닙니다. 누들도 아닙니다. 도시락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어 그대로요. 우리가 모든 접착 테이프를 스카치 테이프라 부르고 모든 반창고를 데일밴드라 부르는 것처럼 러시아에서는 어떤 브랜드의 컵라면을 사든 그냥 도시락 하나 줘라고 합니다. 누적 판매량 55억 개. 러시아 용기면 시장 점유율 60%. 러시아 현지 법인 매출이 한국 본사 매출보다 더 큽니다. 본사보다 해외 법인이 더 큰 회사. 이게 팔도 도시락의 현재입니다. 근데 이 라면이 러시아에 처음 들어간 방법이 좀 황당합니다. 부산항 보따리 상인의 짐 보따리 속에 끼어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전차, 장갑차, 대전차 미사일과 맞교환까지 됩니다. 컵라면이요. 오늘은 이 황당하고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거 하나가 진짜 큰 힘이거든요.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후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이나 초코파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팔도 도시락이 세상에 나온 건 1986년입니다. 당시 팔도의 이름은 한국 야쿠르트였죠. 야쿠르트 아줌마로 유명한 그 회사 맞습니다. 한국 야쿠르트가 라면 사업에 뛰어든 건 1983년입니다. 팔도라는 브랜드로 라면을 출시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별다른 존재감이 없었어요. 농심이 신라면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던 시절이니까요. 그러다 1986년 한국 야쿠르트가 첫 용기면을 내놓습니다. 그게 바로 도시락입니다. 도시락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였느냐? 사각형 용기입니다. 당시 컵라면은 전부 둥근 사발 모양이었거든요. 농심의 사발면, 육개장 사발면. 전부 둥글었습니다. 그런데 도시락은 네모났어요. 거기에 뚜껑까지 별도로 달려 있었습니다. 왜 네모로 만들었을까요? 당시 한국 사람들에게 도시락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싸주신 네모난 도시락통. 그 향수를 자극한 겁니다. 이름도 도시락, 모양도 도시락처럼 네모나게. 출시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없어서 못 판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1980년대 전기온수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용기면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네모난 모양의 신선함이 더해진 겁니다. 그런데 국내 시장에서 도시락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농심의 벽은 높았고 용기면 시장 자체가 봉지면에 비해 작았으니까요. 한국에서 도시락은 그냥 학교 매점에서 먹는 추억의 컵라면 정도의 포지션이었습니다. 이 네모난 컵라면이 진짜 빛을 발하게 되는 건 바다 건너 러시아에서입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합니다. 그리고 부산항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는 백길이 열립니다. 이 백길을 타고 보따리 상인들이 오갑니다. 러시아 선원들과 보따리상들이 한국에서 생필품을 사서 러시아로 가져가는 비공식 무역이 시작된 겁니다. 이 보따리 속에 도시락이 들어 있었습니다. 왜 하필 도시락이었을까요? 여기에 재미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사각형 모양 때문입니다. 러시아 선원들이 배 위에서 먹을 때 둥근 컵라면은 흔들리면 넘어집니다. 그런데 네모난 도시락은 안정적이었어요. 거기다 러시아 선원들이 원래 쓰던 휴대용 수프 용기와 모양이 비슷했습니다. 익숙한 형태였던 거죠. 둘째, 맛 때문입니다. 도시락의 칼칼한 국물이 러시아 전통 수프와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맵지는 않아요. 구수하면서 살짝 칼칼한 정도. 이게 러시아인 입맛에 딱 맞았습니다. 선원과 보따리상이 블라디보스토크에 내려서 도시락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걸 산 사람들이 또 입소문을 퍼뜨리고 입소문이 퍼지면 더 많은 보따리상이 도시락을 실어 나르고 이런 식으로 도시락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점점 러시아 내륙으로 퍼져나갑니다. 여기서 러시아의 상황을 짚어봐야 합니다. 소련 붕괴 직후의 러시아. 계획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 전환되는 혼란기입니다. 물자가 부족하고 식품 선택지가 극히 제한적이었어요. 러시아에도 면 요리는 있었습니다. 파스타나 라그만 같은 거요.
하지만 끓는 물만 부으면 3분 만에 뜨끈한 한 끼가 되는 인스턴트 라면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습니다. 거기에 포크까지 들어있으니 도구도 필요 없었죠. 특히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잖아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9,288km. 일주일이 걸립니다. 이 긴 열차 여행 동안 뭘 먹느냐가 큰 고민인데 뜨거운 물만 있으면 되는 도시락은 완벽한 열차 식사였습니다. 러시아 열차에는 각 칸마다 사모바르라는 온수기가 있거든요. 뜨거운 물은 항상 나옵니다. 도시락과 사모바르. 이 조합이 러시아 열차 여행의 상징이 됩니다. 도시락을 찾는 소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걸 감지한 팔도는 1997년 모스크바의 현지 사무소를 엽니다. 공식 진출 첫 해 러시아 판매량이 7배 뛰어오릅니다. 7배요. 그런데 사무소를 연 지 겨우 1년 만에 위기가 닥칩니다. 1998년 8월 러시아 정부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합니다. 국가 부도 상태.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고 외국 기업들이 앞다투어 러시아를 떠납니다. 서방 기업들뿐 아니라 한국 기업들도 속속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팔도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잔류합니다. 왜 남았느냐? 물론 투자 초기였기 때문에 매몰 비용이 적었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판단이 있었어요. 동유럽과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이 거대한 시장을 쉽게 포기할 수 없다. 오리온 초코파이도 같은 선택을 했죠. 초코파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998년 모라토리움은 러시아에 남은 한국 기업들에게 전환점이 됩니다. 다른 브랜드들이 다 떠난 자리를 팔도가 채웁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겁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머물러 있던 도시락의 영역이 시베리아, 우랄, 그리고 서쪽으로 빠르게 확장됩니다. 러시아 정부와 소비자들은 이때 팔도를 의리 브랜드로 기억하게 됩니다. 어려울 때 도망가지 않은 브랜드. 이게 나중에 도시락이 단순한 수입 라면이 아니라 국민 라면으로 자리 잡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러시아 경제가 1999년부터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도시락의 판매량은 로켓처럼 치솟습니다. 2000년대 들어 현지 판매량이 연간 2억 개에 육박합니다. 팔도는 이때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러시아에 직접 공장을 짓기로 한 겁니다. 재미있는 게 공장이 들어선 도시 이름입니다. 모스크바 근교의 라멘스코에. 이건 정말 우연인데 라멘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도시에 라면 공장이 세워진 겁니다. 라멘스코에는 역사가 오래된 도시라 이름 자체는 라면과 관계없지만 우연의 일치가 기막힙니다. 현지 공장을 세운 건 단순한 생산시설 확장이 아니라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에서 오래 갈 거야. 그리고 이 시기에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1990년대 초 한국은 러시아의 경협 차관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돈을 갚을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현물로 갚겠다고 제안합니다. 뭘로? 무기로. 이른바 불곰 사업입니다. T-86 전차 33대, BMP-3 장갑차 33대, 대전차 미사일, 대공 미사일. 이런 무기들이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육중한 전차와 장갑차가 수송기에서 내려온 뒤 그 수송기에 대량의 팔도 도시락과 초코파이가 실려서 러시아로 돌아갑니다. 전차와 컵라면의 맞교환. 이건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물물 교환 형식으로 한국 식품이 러시아에 들어간 겁니다. 이 도시락들이 러시아에 도착해서 어떻게 됐느냐? 러시아 군인들과 시민들의 간식으로 퍼져나갑니다. 전차를 내주고 받아간 컵라면이 러시아 전역에서 국민 간식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불곰 사업 이야기만큼 극적인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정적이었던 알렉세이 나발리. 그가 러시아 교도소에 수감됐을 때의 일입니다. 나발리가 교도소 측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무슨 내용이냐? 교도소 매점에서 제일 인기 있는 메뉴가 도시락 컵라면인데 현행 식사시간 규정으로는 제대로 먹을 수가 없다. 식사시간 제한을 폐지해달라. 러시아 교도소의 식사시간은 아침 10분, 저녁 15분 정도로 제한됩니다.
이 짧은 시간에 뜨거운 라면을 제대로 먹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나발리는 이 건으로 소송까지 걸지만 러시아 대법원에서 기각됩니다. 푸틴의 라이벌이 교도소에서 간절히 먹고 싶었던 음식이 한국 컵라면이라니. 도시락이 러시아 사회에 얼마나 깊이 파고들어 있는지 보여주는 에피소드입니다. 안타깝게도 나발리는 2024년 교도소에서 사망했습니다. 편하게 도시락을 먹고 싶다는 소원을 끝내 이루지 못한 거죠. 자, 도시락이 러시아에서 오래 사랑받을 수 있었던 핵심은 뭘까요? 보따리 상인, 의리, 물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현지화입니다. 팔도는 한국 라면을 그대로 수출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인의 입맛을 철저히 연구했습니다. 첫째, 맵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도시락은 칼칼한 맛이 있지만 러시아 버전은 매운맛을 확 줄였습니다. 대신 닭고기 국물 베이스로 부드럽게 갔어요. 한국 원본은 소고기 육수 베이스인데 러시아 버전은 닭고기 국물입니다. 둘째, 마요네즈를 넣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마요네즈를 정말 좋아합니다. 한국인이 김치를 곁들이듯 러시아인은 거의 모든 음식에 마요네즈를 넣어 먹어요. 추운 날씨 때문에 고열량 마요네즈를 선호하는 식습관이 있거든요. 팔도는 이걸 포착합니다. 2012년 마요네즈 소스를 별도로 넣은 도시락 플러스를 출시합니다. 뜨거운 라면에 마요네즈가 녹으면서 치즈처럼 걸쭉해지는 그 맛. 이게 러시아인들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셋째, 포크를 넣었습니다. 젓가락질에 서툰 러시아인들을 위해 포크를 용기 안에 함께 넣었어요. 작은 배려지만 이게 사용 편의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넷째, 맛을 계속 늘렸습니다. 치킨, 버섯, 새우, 김치. 러시아에서 판매 중인 도시락 브랜드 제품만 21종에 달합니다. 봉지라면도 있고 국물 없이 비벼 먹는 스파게티식 라면도 있어요. 장라면, 일품 짜장면까지 도시락 브랜드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가 뭐냐? 2014년 러시아 국가상업협회가 주관하는 올해의 제품상에 라면업계 최초로 선정됩니다. 그리고 2020년 러시아 법원이 도시락을 저명상표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저명상표가 뭐냐면 해당 국가에서 일반 대중이 그 상표만 보면 바로 특정 상품을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고 법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한국으로 치면 신라면 같은 위상인 거죠. 2022년 러시아 마이너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집니다. 맥도날드, 스타벅스, 코카콜라. 서방 기업들이 줄줄이 빠져나갑니다. 1998년과 똑같은 패턴. 그리고 팔도의 선택도 똑같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전쟁으로 컵라면 수요가 폭등합니다. 불안한 시기에 간편식 수요가 올라가는 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니까요. 러시아 정부까지 나서서 팔도의 도시락을 수의 계약으로 대량 주문합니다. 정부가 직접 주문하는 컵라면. 도시락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숫자로 확인해 볼까요? 도시락 누스와 도시락 코야 두 러시아 법인의 합산 매출을 보면 2021년 약 3천억 원, 2023년 4,915억 원 전년 대비 65% 상승, 2025년 6,328억 원 전년 대비 29% 증가, 3년 만에 매출이 2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러시아 현지 법인인 도시락누스의 2025년 매출이 5,009억 원인데 한국 본사인 팔도의 매출이 4,737억 원입니다. 해외 법인 매출이 본사를 넘어선 겁니다. 한국보다 러시아에서 더 잘 나가는 회사. 팔도는 지금 러시아에서 단순한 라면 회사가 아니라 하나의 식품 제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 운영 중인 법인만 6개입니다. 도시락누스, 도시락코야, 도시락리잔, 도시락리즈니, 도시락탐보프, 그리고 2026년 신설된 도시락시지까지. 특히 2023년에 설립한 도시락탐보프는 제분회사입니다. 라면의 필수 원재료인 밀가루를 러시아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원료부터 제조, 유통까지 전부 러시아 현지에서 해결하는 완전한 수직 계열화를 이룬 겁니다. 2026년에는 106억 원을 투입해 도시락 시지를 추가 설립했고 기존 공장들도 계속 설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리잔 주지사가 직접 공장을 방문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할 정도입니다. 한국 컵라면 하나가 러시아에서 공장 여러 개, 제분회사, 유통회사를 거느린 식품 왕국이 된 겁니다. 1986년 한국에서 태어난 네모난 컵라면. 부산항 보따리 상인의 짐 속에 끼어 러시아에 건너가고 전차와 맞교환되고 모라토리움과 전쟁에도 떠나지 않으면서 의리 브랜드로 자리 잡고 마요네즈를 넣어 현지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러시아 사전에 보통 명사로 등재되고 푸틴의 정적이 교도소에서 간절히 먹고 싶어 하던 음식이 되고 끝내 본사보다 매출이 더 큰 해외 법인을 만들어냈습니다. 네모난 컵라면 하나로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본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러시아 열차 여행에 3가지 필수품이 있다. 차, 책, 그리고 도시락. 한국의 네모난 컵라면이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의 일상이 된 이야기. 이게 팔도 도시락의 러시아 신화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